포브스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30.34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광범위한 해외 동맹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3조 달러의 GDP와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1대1로 정책을 통해 국제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2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졌음에도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 개입을 통해 국제안보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의 GDP는 1.95조 달러에 달하며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결합해 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첨단 기술 연구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각국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국제동맹, 군사적 역량까지 고려한 결과로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2개의 독립적인 양자 프로세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성공하며 양자 컴퓨팅 분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저널에 게재됐으며 기존의 단일 시스템 기반 양자 컴퓨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양자 슈퍼컴퓨터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광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2개의 독립적인 양자 프로세서를 연결해 하나의 단일 양자 컴퓨터처럼 동작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양자 컴퓨터에서 모든 큐비트가 단일 시스템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제한을 뛰어넘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양자 순간 이동입니다. 연구팀은 양자 얽힘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2개의 양자 프로세서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실험에서는 그로버 검색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양자 프로세서가 실제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양자 알고리즘으로 기존 고전적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양자 인터넷과 연계를 통해 보안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자 인터넷은 기존 인터넷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해킹이 불가능한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더글메인 교수는 양자 순간이동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2개의 양자 프로세서를 하나의 완전한 양자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의 데이비드 루카스 교수는 이번 실험이 네트워크형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규모 양자 슈퍼컴퓨터 및 양자 인터넷 구축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며칠간 계속돼 여의도 면적의 30배 이상이 소실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여름철인 남미 지역에서도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펼쳐진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연방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3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칠레 역시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2일 네우켄, 리오네그로, 추붓 등 파타고니아에 속한 3개 주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북부 코리엔테스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공식 종합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화마가 휩쓸어 초토화된 면적이 최대 7만 1,30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보고됐습니다. 리오네그로 엘본손에서는 84세 노인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고 코리엔테스에서는 30세 초등학교 여교사가 부친과 함께 학교 인근으로 접근하는 불길을 막으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뭄 속에서 기온까지 급상승해 불길 확산의 최적의 조건이 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36도로 또는 무더위가 이어져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칠레도 상황이 긴박합니다. 칠레 산림청에 따르면 파타고니아 지역에는 7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완전히 불길을 잡은 것은 단 한 건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산불이 발생한 마울레, 뉴블레 등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부 지역에는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우카니아에서는 이미 산림 1만 2천 헥타르가 불에 탔으며 가옥 28채가 전소되고 80대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칠레 역시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불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각국은 산불 진화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